배스의 습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배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배스의 습성을 모른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제발 뭐 써야 되는지 묻지 말라고. 그 소리를 또 합니다, 제가. 예. 또 해요. 오랜만에 칠판 앞에 섰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요. 요 며칠 비가 많이 오면서 제가 필드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에서 배그나 하고 꿀이나 빨고 비 맞기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자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든지 뭐든지 간에 재밌어 보인다. 아, 방송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조금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요런 명분 삼아서 계속 꿀을 빨았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천둥번개가 너무 많이 치고 도로 통제 중인 곳이 많습니다. 제가 대구 살거든요. 대구에서 뭐 어디 좀 가려고 하면은 대부분 신천대로를 타야 된다든지 뭐 그렇거든요. 근데 신천대로가 계속 통제입니다. 몇 날 며칠째 통제 걸었다가 풀렸다가 걸었다 풀렸다 계속 그러고 있어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험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가야지 했는데, 저 역시도 요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나가고 집에서 꿀을 좀 빨았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 좀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새끼 저거 배그 하면은 사람들 보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배그 한다고 걔 연병을 하고 앉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위험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 근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 비가 올 때 고기가 잘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모른다. 하지만 비가 적당히 오면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요즘처럼 막 하루에 100ml씩 쏟아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안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물놈은 물 거다. 근데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낚시를 다닐 때 대부분 산 속에 숨어져 있는, 남들 잘 모르는 그런 필드들을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래 길 올라가고 요 저수지 하나 있는 이런 데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런 저수지들을 많이 갑니다. 저는 일명 계곡지라고도 하죠. 요런 필드들이 비 올 때 위험해요. 대구 기준으로는요, 산사태 주의보, 그리고 호우경보, 뭐 기타 등등등 그런 재난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는 상황에는 이런 필드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물론 제가 이런 데서 비가 오는 날에도 영상을 찍은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안 가려고요. 제가 판단하에 좀 위험이야 하겠지만은 요 정도 비 오는 거면은 큰 사고 없이 잘 갔다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갑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재수 없이 아다리 걸린다고 하죠. 아다리 걸리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통 요런 산 속에 있는 필드들이면은 진입을 할 때 뭐 나무가 쓰러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에 있는 흙들이 내려와 가지고 차량 진입로를 막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무식하게 많이 올 때는요.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러 들어갔어. 낚시를 다 끝내고 나서 집에 갈 때가 또 문제입니다. 들어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뭐 대충 몇 시간 낚시하고 나왔더니 길이 막혀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 오는 날은 이런 산 속에 있는 필드를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나는 꼭 낚시를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수심이 얕으면서 평지형인 필드를 가시길 바랍니다. 차량 진입이 좀 쉽고 가능하면 아스팔트가 좀 깔려있는 그런 필드 위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그런 필드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스팔트는 깔려있어. 근데 바로 옆에 산이야.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저수지야. 이런 필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재수 없으면은,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차도 박살나겠지만 사람도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필드를 가는 게 낫냐? 주변에 산이 없으면서 탁 트여 있고 차량 진입이 어렵지 않은 곳,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진입로가 막힐 위험이 없는 그런 필드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전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꼴랑 베스 하나 잡자고 목숨 걸지 마라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봐야 베스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비가 무식하게 올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들이 낚시를 하러 가도 큰 고기 못 잡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천둥번개 칠 때는 낚시 가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베스 낚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낚시를 많이 가고 자주 가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촬영하러 갑니다. 방송하러 맨날 가요. 가는데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둥번개 칠 때 절대 낚시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천둥번개 치고 이래도 막 청도천 같은 데 가가 막 허리까지 물 안에 들어가고 낚시하고 이런 적이 많아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청도천에서 진짜 막 여기까지 물 안에 들어갔었어. 제가 낚시하고 있던 천 바로 앞에 산에 번개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좀 많이 가까운 거거든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천둥 치는 걸 본다고 하면 수십 킬로 뒤에 번쩍하는 그런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물가 바로 앞에 있는 산에다가 번개를 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와,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번개를 그렇게 가까이 때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천둥번개 칠 때는 안 갑니다. 위험해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낚싯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말이 많습니다. 통합니다. 카본은 통해요. 전기 제가 판매하는 기가니즘 티타나츠 UHC 에디션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마크가 잘 없는데 출시한 지 좀 된 모델들은 뭐가 있냐면요, 낚싯대 보이십니까? 감전줄이 붙어 있는 거. 전기 통해요. 카본 낚싯대는 다 통합니다. 카본을 메인 재료로 한 그런 낚싯대들은 다 통합니다. 무조건 통합니다. 안 통할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천둥번개 치는 날 낚싯대 들고 서 있으면 이 낚싯대가 재수없으면 피레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적게 하겠지만 대부분 뭐 옆에 있는 나무가 맞는다든지 뭐 그렇게 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천둥번개 칠 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며칠째 안 나가고 집구석 처박혀서 배그나 하고 시간이나 까먹는 중입니다. 자, 장마가 예고가 돼 있으면 대부분 물을 미리 뺍니다. 최근까지 비 온다고 해서, 큰 비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뺐죠, 대부분. 근데 지금은 수위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비가 올 때 고기가 잘 잡힐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베스들이 수위가 낮은 상황에 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하루 이틀 만에 수위가 한 10%, 15% 또는 20, 30%밖에 안 되던 수위가 갑자기 100%까지 올랐어. 갑자기. 진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100%로 빵 하고 뛰어버렸어. 또는 하루 이틀 만에 빵 뛰어버렸어.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베스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게요?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수위가 낮은 상황이 거의 뭐 한 2주 이상 지속이 됐었죠. 2주. 자, 그러면 이 베스들은 어느 수심 때 어느 수위에 적응을 해 있을까요? 이거일까? 아니야, 이거야. 이런 낮은 저수위에 적응을 한 지 시간이 좀 흘렀단 말이야. 갑자기 급격하게 물이 불어버리잖아요. 오히려 베스들이 입을 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20, 30%밖에 안 되는 저수위에 적응을 하고 있던 애들인데 갑자기 수위가 이렇게 불어버렸어. 그러면은 이렇게 100%까지 올라찬 수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다리가 잘 맞으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위가 빵 하고 뛰어도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수위가 빵 하고 뛰어버렸다? 보통은 안 잡힐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빵 하고 불어버린 수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는 거야. 베스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베스들은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서서히 적응을 해 나가고 서서히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상황이 팍 하고 뒤집어지면 베스들이 입을 잘 안 열어요. 물론 여는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 낚시를 할 때라고 예를 들어보자고. 겨울에 우리가 겨울에 베스 낚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장타 치죠. 요 발 앞에보다 여기가 더 차갑고, 그리고 여기가 더 차갑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차갑겠죠. 우리가 옛날부터 베스 낚시를 할 때 겨울에는 무조건 따뜻한 곳, 여름에는 무조건 시원한 곳, 이런 식으로 거의 막 주입식 교육을 좀 받으면서 낚시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여기가 더 추울 건데 왜 베스들이 여기에 처박혀 있냐가 중요합니다. 자, 요 발 앞에 여기 요 구간, 딱 요 수심이 얕은 쉘로우 구간, 요 구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보다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연안이고 수심이 좀 얕기 때문에 해가 떴을 때 수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조금 더 따뜻하니까 베스들이 여기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여기까지 베스들이 올라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공략한 이유, 수온이 빨리 올라간다고 했죠. 그 말이 뭐야? 반대로 수온이 빨리 떨어지기도 한다는 소리거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런 깊은 데 처박히는 거야. 요 깊은 데 왜 있을까? 수온이 더 차가울 텐데 왜 있겠어요? 수온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겨울에 낚시할 때 무조건 장타 칠락하고 무조건 깊은데 공략을 하는 겁니다. 수온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약간 좀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자, 수위가 이렇던 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뛰어버렸어. 갑자기 이런 수위가 돼버렸어. 적응을 할까? 급격히 불어버린 수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월요일에도 비 오고, 화요일 비 오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비가 온다고 봅시다. 지금같이 많이 올 때.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베스들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수위가 여기에 있던 게 갑자기 한 방에 여기까지 빵 뛰어버렸어. 자, 월요일 개털이고 한 방에 갑자기 수위가 팍 하고 불었으면 베스들이 정신 못 차릴 거 아닙니까? 맞죠? 자, 화요일은 살짝 몸 푸는 정도. 근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면은 화요일도 패스. 그 다음에 수요일도 뭔가 좀 찝찝해. 뭔가 좀 아리까리해. 그러면은 목요일부터는 확률이 살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왜? 베스들이 이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금요일부터는 확률이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목요일은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면은 금요일도 조금에는 더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토요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왜? 비가 아무리 많이 오든지 간에 일단 베스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비가 오고 막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고 차가운 물이 급격히 저수지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개 같은 상황을 적응을 한단 말이야, 베스들은. 그럼 어떻게? 마지막인 일요일에 활성도가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거란 말이야.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요 앞에 1, 2, 3는 버려보고 목, 금, 토, 일부터는 조금은 확률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서서히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베스들은 변한 환경에 서서히 적응을 한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적응 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둥번개 치고 완전 난리 났다. 그럼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비가 적당히 와. 적당히. 막 우리가 그 우중전을 할 때 딱 적당히 맞기 좋으면서 적당하게 베스의 활성도를 올려줄 수 있는 시원한 비가 적당하게 내려준다.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아무데나 가도 될 거예요. 아무데나 가도.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비가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온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이 소리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비 올 때 뭐 써야 돼요? 제가 저번에 초보자 질문 모음집 영상을 올렸을 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제발 뭐 써야 되는지 묻지 말라고. 그 소리를 또 합니다, 제가. 예. 또 해요. 비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물이 뒤집어져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흙탕물이 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탕물일 때 뭐 써야지 어필이 잘 될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본인 입맛대로 쓰면 된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저는 보통 흙탕물이다, 진동이 강한, 파장이 강한 그런 루어들 위주로 많이 써요. 그냥 제 스타일인 것 뿐입니다. 내가 흙탕물에 채터지 했어. 흙탕물에 채터베이트만 쓸 거예요. 웜이 더 잘 먹을 때도 많을 텐데. 뭐가 잘 물어요? 물을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잘 물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뭐가 잘 물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베스의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베스의 습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베스의 습성을 모른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베스 낚시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고 요때는 베스의 습성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개 연명을 다 하면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조금 여러분들께 베스의 습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옛날에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건데 아직도 기억나요. 베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빨간 다라에다가 베스 한 마리 풀어 놓으면 지 혼자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요 빨간 다라에다가 짱돌 하나를 넣어. 짱돌 하나 넣으면은 베스가 이 짱돌 옆에서만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라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진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하도 오래돼서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짱돌을 치우고 전기 테이프죠. 까만 테이프를 여기다가 발라. 그래놨더니 베스가 또 이 테이프 주변만 맴돌더라 라는 그런 내용의 그 실험 결과물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좀 이래이래 좀 하면 좋을 텐데 찾아보기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다? 전신에 빨간 화면밖에 없는데 요 시커먼 거 뭐 하나 있어. 그러니까 베스가 어디로 가더라? 시커먼 데만 머무르더라.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겠죠. 지형이 변화하는 곳. 빨간색이었는데 갑자기 까만색으로 바뀌었어. 갑자기 짱돌 하나 있어. 그러면 이런 데 가는 거야, 베스들. 이게 베스의 습성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낚시하는 거랑 알고 낚시하는 거랑 달라요. 그냥 남들이 프리리그 치니까 나도 프리리그 치었더니만 고기 나오던데요. 이거랑 다르다고. 이거를 알면은 베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고기가 잡힐까요? 어떤 채비를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안 나올 겁니다. 예,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알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채비를 묻지 말고 베스 주댕이 앞에다 갖다 주라고. 제 예전에 쇼츠 올려놓은 거 보면은 나뭇가지 가지고도 고기 잡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올해 5월달이나 4월달이나 그럴게요. 그런 어종이야, 베스는. 주댕이 앞에 갖다 주면은 일단 물어요, 얘들은. 뭘 먹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면 돼. 지형이 변하는 곳. 한참 뜨거운 날씨죠. 뜨거운 날씨, 여름 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커버 게임이죠. 커버 게임도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나무, 2번 나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러면은 고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요, 거의 한 99% 이상은 2번 나무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저게 물속에 잠겨 있어야 나올 건데 너무 많이 드러나 있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너무 많이 드러나 있다, 이 1번 나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나무 장가지들 있죠. 이런 게 베스한테 좋은 은신처가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는 곳에 떠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근데 얘는 봐봐, 장가지들이 존나 많아. 베스들이 요 장가지 사이사이 숨어 있을 자리들이 존나 많아, 이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다 처박힌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커버도 커버 나름이다, 나무도 나무 나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저기 나무 밑에 쑤셔 넣어 봐주세요, 저기 나무 좋아 보이는데 왜 안 던져요, 이러면서 저한테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수심 한 5cm 10cm 밖에 안 돼. 요 뿔이 있는데 요만 잠깐 잠겨 있는, 바닥이 훤히 보여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줘.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잠겨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좋은 포인트가 된다고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서 이거를 한 번은 찍고 넘어가자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이 육안으로 드러나 있는 커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드러나 있으면은 베스가 이거 뭐 날아다닙니까? 날개 달려가지고. 안 그렇다고. 잠겨 있어야 된다고, 여기처럼. 자, 1번 나무는 나무가 요렇게 하나 있어. 1번 나무, 2번 나무. 막 나무 가지야, 이게 전부 다. 어이? 나무 가지들이 막 이래 막 듬성듬성 존나 많아요. 2번 나무. 1번 나무는 이 뺐을 때 처박혔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2번 나무 봐봐. 나무 가지 존나 많아. 군데군데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포인트에 낚시를 하러 갔어. 1번이랑 2번이랑 있다. 그러면은 1번은 패스하고 2번부터 조지라는 거예요. 얘들이 확률이 높다, 이런 애들이. 나무를 상대로 한 커버 게임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펀칭이겠죠. 펀칭할 때 이런 1번 나무들은 개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2번 나무처럼 뭔가 좀 나무들이 우거지고 풍성하고 나무 가지들이 많고 나무 이파리들이 많으면서 사이사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자리들이라 뱃새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구 공간들이 많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확률이 높아요. 아, 나는 왜 유튜브 보고 펀칭하는 거 따라 해봤는데 왜 고기가 안 잡힐까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런 나무들을 공략을 합니다. 나무 가지 몇 가닥 없고 그런 나무들을 백날 첫날 공략해봐야 고기 잡기 힘듭니다. 뚫어 넣어봐야 이 정도면은 펀칭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나무 가지가 몇 개 없으니까 뚫을 데가 없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나무를 공략하는 것 뿐인 거예요. 언제 그렇죠? 이런 나무 가지들, 이런 장가지들 많은 거를 위에서 뚫어 넣어야지 그게 펀칭이 아닐까요? 그죠? 자, 나무를 공략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우거지고 좀 풍성한 나무들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이 밥값을 할 때가 있어요. 얘들처럼 이런 막 풍성한 게 아니고 좀 앙상해. 그래도 이 앙상한 나무들이 밥값을 할 때가 언제냐? 이 2번 나무가 없고 필드에 허허벌판이야. 아무런 스트로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브레이크를 아니고 지랄고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나무 하나만 딸랑 박혀 있어. 그러면 이 나무가 이런 값을 합니다. 이 나무가 밥값을 해요.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일 때 한정해서 뭔가 앙상한 이런 나무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앙상하더라도 물속에 잠겨 있어야 좋은 포인트가 된다. 반 이상 드러나 있다? 큰 의미는 없다. 요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반 정도 잠겨 있으면 박혀 있을 애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덜하다라는 거죠.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 까먹었어요. 예. 까먹어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튼 웬만하면은 요즘처럼 때려 부을 때는 어지간하면은 낚시하지 마세요. 이상. 너무 좀 급하게 마무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갑자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머릿속에 백지화가 됐는데.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중에 보자.